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편의대라는 이름으로 사복을 입고 군중 속에 숨어들어 정보를 캐던 우리 군의 이른바 선무공작대가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복 군인들이 부마 항쟁 당시에도 활동했었다는 공수부대원의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마 항쟁이 한창이던 79년 10월. 부산대학교 2학년이던 염태철 씨는 길을 가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 다음날 잡혔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저를 유심히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 초소는 이미 그런 식으로 잡혀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1시간 좀 있으니까 많이 잡혀왔어요. 이상하게. 그때 데모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데모도 안 하는데도 저처럼 이래 많이 잡혀왔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잡혀왔는데 대부분 다 어제 데모했던 사람들이더라. 시위 군중 속에 숨어들어 주동자를 관찰하고 경찰에 인계하던 사복군인. 이른바 편의대가 부마 항쟁 당시에도 활동했다는 증언이 처음 나왔습니다. 제5공수특전여단 소속의 일병으로 부마 항쟁에 투입됐던 홍성택 씨의 증언입니다. 뿌락지 역할을 했는데 오늘 임무가 이제 그런 거라 그러면 같이 나가서 그 일을 하고 들어왔던. 근데 많지도 않고 한 기억이 한 서너 번 정도. 학생 시위대 속에 침투해 주동자를 색출하는 이른바 편의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데모를 이제 우리 11월 3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손짓을 하면 그 형사들이 저쪽 다른 의자에 있다가 그들 연행해 가고 그랬죠. 저도 같이 연행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부마 항쟁에서 편의대의 존재는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괴로워서 네,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부마 40년, 5.18 39년을 맞아 부마와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들의 양심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이들의 증언과 트라우마 치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한 국가기술사 시험에서 문제지가 잘못 배부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단은 응시자의 과실로만 돌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김요나 기자의 보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일 A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건설 분야 기술사 필기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생업을 위해 필요한 만큼 4년간 준비했고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답안을 맞춰보던 중 자신이 받은 문제지 한 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A씨가 응시한 종목은 토목시공 기술사로 4교시에 걸쳐 총 4장의 시험지를 받아 문제를 푸는 방식. 그런데 A씨가 받은 문제지 4장 가운데 2교시 종목만 달랐습니다. 응시한 토목시공 기술사용이 아닌 토질 및 기초기술사용 시험지였기 때문입니다. 건설 분야의 5개 종목이 동시에 치러지고 한 시험장에 지원 종목이 다른 응시자 수십 명이 몰려 있어 종목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당시 시험장엔 감독관 2명이 있었던 상황. A씨는 감독관이 제대로 확인만 했다면 잘못된 문제지를 자신에게 주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감독관이 사실은 시험지를 배부한 다음에 그 시험지와 답안지와 수험번호하고 이름이 똑같은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답안지에. 사실은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요식행위처럼 사인만 하고 지나갔고. 하지만 공단 측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수험자 과실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지 잘못해서 손들어라. 조금 확인하라. 네. 확인하라 했어요. 하는데 자기가 확인 안 해드리거든. 몇 년을 공들인 국가 자격 시험. 시험지 오류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지만 책임은 응시자의 과실로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얼마 전 전동 보드에서 불이 나 아파트 한 채를 모두 태우는 일이 발생했었죠. 자, 그런데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베란다로 이어지는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6시 20분쯤.
다용도실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의 발판에서 연기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4살 이모 씨가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는 이틀 넘게 충전기에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다용도실 내부에 있던 증거물들을 분석해본 결과 그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리튬 배터리에서 최초 발화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영도구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동보드에서 불이 나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가운데 배터리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18건, 과열과 발연까지 더하면 22건에 이릅니다. 리튬 배터리는 가볍고 용량이 커 전동식 이동기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충격을 자주 받게 되면 발화 가능성이 커지고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은 충전 과정에서도 심한 발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지가 과도한 충격을 받았을 때도 폭발이나 발열이 가능하기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제품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전지를 완전히 방전시키지 않고 20에서 80%의 충전량을 평소에 잘 유지시키는 것이. 전문가들은 전동식 이동기구의 경우 이상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AS 센터를 찾아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고 장시간 충전을 반드시 피하는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가 임단협 문제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온 지 1년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노사 갈등을 빚어온 르노 삼성차. 노조가 수십 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수 판매와 신차 배정 문제 등 위기감이 높아지자 더 이상 합의를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노사는 우선 임금에서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1,000만 원이 넘는 각종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직업훈련생 60명을 충원하고 점심시간도 45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배치 전환 문제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진 않았지만 향후 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어 머리를 맞대보자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21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찬성을 받으면 최종 타결됩니다. 잠정 합의안이 순조롭게 타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와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노사 분규로 위기를 겪던 르노 삼성차가 합의를 계기로 수출용 신차를 새로 배정받고 경쟁력도 높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 뒤면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둘, 셋, 부산을 위해! 오시리아 테마파크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05년 관광단지로 처음 지정된 지 14년 만입니다. 그동안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마블 스튜디오 등 테마파크 유치 사업이 번번이 실패를 겪었던 터라 부산시로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국내에서 테마파크라 하면은 뭐 서울에 있는 그 파크와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파크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착공식을 하게 된 이 우리 오시리아의 테마파크는 아마 그걸 뛰어넘는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시설이 될 것입니다. 테마파크는 2년 뒤인 2021년 5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에 30여 개 놀이시설을 도입해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세계적인 최신 어트랙션이 다수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시리아 테마파크는 지난 2016년 사업법인을 설립하고도 자연 녹지 복원 대책을 마련하느라 착공이 지연돼 왔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예정진의 나무 1,700여 그루는 부산과학관 옆에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오폐수 배출 등 환경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부산의 핵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1955년) 부산에 설립된 신진자동차공업.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 생산업체로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공업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이제 자동차 생산에 이르러 덮어놓고 외국 것을 찾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한편 우리 산업계에 보람있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신진공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각종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후 뒤쪽에 보이는 것이 1962년 신진자동차가 만든 국내 최초의 25인용 버스입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노랑차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60년대 전국 시내도로를 누볐습니다. 신진자동차는 또 국내 최초의 세단형 승용차와 경차, SUV까지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는 그야말로 자동차 왕국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하향세를 타다 신진자동차와 계열사인 신진지프는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로 바뀌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부산은 1995년 르노 삼성의 전신인 삼성자동차가 설립되며 부품 산업까지 함께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부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현재 부산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연구 중심의 장안산업단지와 제조 중심의 지사과학단지를 축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동차 부품업은 223개 업체, 종사자 수 10,000여 명으로 지역 제조업에서 5에서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하액 3조 원, 부가가치는 연 1조 원을 넘는 주요 산업이지만 최근 불황 속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액이 3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골격 제조업체인 성호하이텍. 연 매출 3조 원, 종업원 수 1,500명을 넘는 부산의 강소기업입니다. 첨단 설비와 공격적인 R&D 투자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밑바닥 골격을 만드는 라인 한 곳당 30여 개의 로봇이 투입돼 84초당 1개, 매일 1,100개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자동차의 주행 방향과 똑같은 조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범퍼가 얼마나 부서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변화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R&D를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품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업계의 화두가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뀌면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영세 업체들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전국의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포털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등 전국 9곳의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네이버가 최근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 지역 언론을 모두 지웠다며 지역 언론 배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에서 기사를 검색하면 지역 언론이 먼저 발굴해 보도한 기사들도 이를 보고 뒤따라 쓴 서울 언론의 기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지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9 부산국제 장대 높이뛰기 경기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광안 해변공원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내일 오후 20세 이하 남자부를 시작으로 18일 오전 여자부, 18일 오후에는 남자부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인 이문지 선수와 진민섭 선수 등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기량을 겨루며
올해는 대회 개최 10주년을 맞아 경기 장소를 용두산공원에서 광안해변공원으로 옮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과 부산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오늘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한 성경률 전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조 강연을 가졌고 김용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국장 등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5분 동안 누출됐습니다. 공장 안엔 작업자 5명이 있었지만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암모니아를 중화하기 위해 2시간 동안 방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암모니아 저장 수조 검사를 받기 위해 가스를 다른 수조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가 샌 것으로 보고 작업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부산 시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격앙시킨 계기가 됐던 카톨릭 센터 5.18 사진전이 다시 마련됩니다. 사단법인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사진전을 오늘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톨릭 센터 마음밭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87년 6월 당시 3만여 명의 부산 시민이 다녀간 5.18 광주 의거 사진전은 80년 5월 광주의 실상을 폭로함으로써 부산 시민을 결집시켜 6월 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